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빠르게 배우고 싶은 분들 이번 영상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저도 주식 투자를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게, 이게 진짜 맞는 방향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었는데요. 주식의 기초를 공부하긴 해야겠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제가 투자 공부의 핵심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할 건데요. 이 영상 하나로 주식 기초에 대해 힌트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신다면 두 번, 세 번 꼭 보시고 개념을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식 투자 공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얼마나 해야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식 투자 공부를 하는 이유는 꾸준히 수익을 반복해서 내기 위함입니다. 반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또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은 이게 소총 사격 같은 건데요. 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어디 공원 같은 데 산책하다가 M16이나 K2 같은 거 누가 이제 쏴봐라고 하면은 대부분 군필자들은 잘 사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총기를 어깨에 견착하고 가늠자 가늠쇠 일치시키고 그 일치한 상태로 이제 표적을 집어넣어서 방아쇠에 당기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백발백중은 아니어도 열에 한 일곱 여덟 발, 뭐 스물 발 쏘면은 17, 18발 정도는 누구나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준선 정렬이나 표적 정렬이라는 이런 프로세스, 그러니까 정조준을 할 수 있는 이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반복적으로.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종조준하는 방법을 모르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격장에서 사격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이 결과가 매우 달라진다라는 거죠. 물론 방아쇠에 당기면은 총알이야 나가겠지만 이게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말하는 투자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이건 뭐 이론 같은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이런 프로세스를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또 100% 수익이 난다. 뭐 이런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투자를 했을 때 안전하면서 또 시장 대비 괜찮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라는 제 개인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크로 분석을 통해서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또 금리와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강세인지 혹은 약세장인지, 이런 것들의 방향성을 파악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적 분석을 하는데요. 수많은 산업들이 그 대한민국 시장에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성장이 강하게 예상되는 그런 산업, 그 중에서도 또 상승 추세를 뿜어낼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을 추려냅니다. 그렇게 추려낸 산업 내에서 또 성장이 좋으면서도 탄탄한 기업,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추려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좋은 기업을 분류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자, 이 다음에 실시되는 단계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타이밍에 관한 내용이고요. 차트 분석, 즉 캔들이나 거래량 또는 보조 지표를 통해서 트레이딩의 타이밍을 점치고, 또 수급 분석을 통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파악해 보는 거죠. 이 두 가지 분석으로 최대한 유리한 가격에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점검을 하는 겁니다. 차트 분석부터 시작해서 수급 분석, 뭐 모멘텀 분석, 밸류에이션 분석, 금리, 환율 같은 거시경제 분석까지 이 모든 분석법들이 각각 다 하나만 잘 익혀도 돈을 벌 수 있는 기법들입니다. 하나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 매크로의 측면에서도 좋고 기본적 분석에서도 좋고 또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좋은 종목들이 뭐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꼭 몇 개씩은 나오기 마련인데요. 한마디로 시장도 좋은데 재무적으로도 좋고 호재가 있는 종목이 차트도 예쁘고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못 사서 날린 종목. 이제 그런 종목들은 딱 봐도 좋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각각의 프로세스의 교집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주식 투자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종목과 업종이 세팅되는 레디 단계,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에서 제공되는 게 정보라는 게 제공이 됩니다.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걸 가지고 바로 매매에 붙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아닙니다. 자, 매매 단계는 이걸 트레이딩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만들고 분석하는 걸 준비 단계라고 하고요. 매매는 트레이딩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배경 지식이죠. 노하우 같은 것들도 이것도 필요합니다. 분석도 필요합니다. 분석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펀더멘털 같은 것들, 실적 분석 같은 것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단 말이죠. 자, 정보가 뭡니까? 뉴스 공시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걸 꿰뚫어 보는 인사이트, 즉 배경 지식, 노하우,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좁혀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건데요. 자, 한마디로 음식으로 치면은 자, 이제 음식의 재료가 준비가 된다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하냐? 업종을 세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업종을 1, 2, 3, 4 뭐 이런 식으로다가 업종을 투자 판단을 하는 건데요. 투자 포인트가 뭐다? 리스크는 어떻게 된다? 업사이드가 얼마만큼 열려 있다. 자, 이런 건 이제 투자자들 본인의 스타일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업종이 나왔다. 그죠? 자, 업종이 나왔으면 여기서 종목이 1, 2, 3 이렇게 세팅이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라고요. 여기서 쏘면 됩니까? 쏘면 안 돼요. 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한다? 쏴버린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부하고 분석해서 정보를 만드는 과정, 이걸 통해서 머릿속에 그걸 집어넣는 것과 그 회사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독립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발견하기 전에도 회사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회사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거랑 시장에서 이 종목이 비싸게 거래되거나 또는 헐값에 거래되는 거는 이건 또 매우 다른 일이라는 거죠. 독립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만들어서 머리에 집어넣는 거랑 회사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랑 또 시장에서 이게 얼마에 거래되는 거는 다 독립된 사건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레디 준비가 됐다 그러면 종목 업종 세팅은 여러분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공부하는 거고,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네, 백그라운드, 기본적 분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게 뭐겠어요? 손익이에요, 손익. 네, 손실이냐? 이익이냐? 지금 내가 공부하는 종목들 여기서부터 내가 했을 때, 이 종목이 결국 어떤 패턴으로 가든 우상향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뭘 사도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다? 손익을 결정하는 거다. 손실이냐 수익이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업종과 종목을 뽑아내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뭘 봐야 한다는 걸까요? 자, 우선 산업의 밸류체인을 분석해야겠죠. 해당 산업에서 원재료가 투입되고 조립되고 완성돼서 유통되는 이 과정을 분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보통 산업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순환매라는 것은 공급 부족이 낮대더라 같은 모멘텀, 실적과 성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갖다 놔주면 뭐 하는 거라고요? 관찰 단계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기준으로요? 기술적 분석으로요. 여기서부터는 손익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즉 타이밍의 문제라는 거예요. 타이밍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가격과 시간의 측면이 있습니다. 자, 나 어디서 사지를 판단하는 차트 분석이 있고요. 누가 왜 샀을까 하는 수급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일정이 중요합니다. 일정은 뭐예요? 투자 기간하고
같은 말이에요. 나 얼마나 기다리지? 라는 말이죠. 자, 이 일정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뉴스, 또 공시, 또 뭐예요? 모멘텀이죠. 자, 여기서 모멘텀이란 무엇인가? 자, 삼성이 투자한대더라. 배터리 라인 증산한다더라. 또 어디서 쇼티지가 났대더라. 이런 데서 돈이 엄청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정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왜? 모멘텀이 일정을 결정하고 일정이 투자 기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5월달인데 뭐 나올 게 6월달이랑 9월달에 하나씩 있다. 자, 이거 투자할 건데 한 달만 본 건지 한 4개월 가져갈 건지 여기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올랐어. 한 100이 올랐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가 30 혹은 60%씩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이때 와가지고 주가가 안 되니까 버려야 되냐고 막 물어보면은 그게 이제 초보적인 거예요. 그게 아마추어가 되는 거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손실과 이익을 넘어가는 이 포인트, 이 분기점, 이 허들을 넘어가는 이 단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 손실이 나면 팔아서 손실을 확정하고 이익이 나면 더 태워서 리스크를 키운다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다? 종목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다. 배경 지식이 없고 인사이트가 없고 정보가 허접하고 노하우가 없으니까 결국 뭐냐? 의지할 게 차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차트를 보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리딩방이니 뭐니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방송 붙잡고 차트 갖다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넘어왔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사야 할까 말아야 될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주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기본적 분석, 공부를 통해서 뭐다? 어차피 우상향할 거라는 것은 이미 여기서 결정이 난 거죠. 모멘텀이라는 게 여기서 언제쯤 나올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믿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여기서 애초에 세팅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탈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향을 할 거냐, 이 업종이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은 결국 뭐다? 이거는 공부를 해갖고 리서치를 조사해가지고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백그라운드로 봐야 되고 배경 지식과 노하우 같은 걸로 정보들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근거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데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니 다우 분석이니 눌림목이니 혹은 고점 돌파니 하는 기술적 분석으로 관찰해서 트레이딩에 붙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본 게 뭡니까? 자, 투자 프로세스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걸 봤습니다. 자, 이제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반복 가능하게 만들려면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과 종목을 볼 때 실적을 통해서 뭘 본다고 했죠? 성장성과 안정성 같은 것들을 본다 이거죠. 이건 얼마 만에 한 번씩 평가가 바뀌게 되겠습니까? 바로 1분기마다 바뀌겠죠. 왜요?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사업 보고서가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멘텀은요. 뉴스, 공시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일정이 다가오고 진행도가 갱신되잖아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매일매일 체크해야겠다. 그죠? 자, 차트와 수급은요. 장이 열리는 날이면 매 순간 바뀌는 요소입니다. 자, 내가 거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선택된 업종과 종목들의 실적, 모멘텀, 그리고 차트와 수급에 관한 변동 사항을 어디에 관찰 일지에 기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관찰 일지에 기록을 한다라는 것은 축적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 노하우, 분석, 정보 같은 것들을 축적하고 쌓아 나간다면은 이제는 그게 반복이 가능한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지속하다 보면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뭔가 잘 안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심리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 이 준비, 즉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반쪽짜리입니다. 경험을 쌓으면서 내 준비를 뛰어넘는 상황들이 반드시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마주해 봐야지 비로소 완전한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준비 단계를 축적해 나가는 게 관찰일지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이 경험이라는 것을 축적해 나가는 것은 바로 매매일지입니다. 군대에서 총 쏘는 자세를 교정한다고 PRI 하고 총구에 바둑알을 올려놓고 그렇게 한다고 사격 실력이 올라가던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총을 많이 쏴보고 표적지에 뚫린 구멍을 관찰한 다음에 호흡에 문제가 있는지 자세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자세를 조절하고 또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클리크 수정을 해야지 명중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매크로 분석을 한 다음에 기본적 분석에 기술적 분석까지 끝낸 다음에 야, 이런 종목 진짜 끝내주네 라고 생각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이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매매를 붙여봐야지 분석이 잘 됐나 잘못됐나 혹은 겁이 나서 샀는지 겁이 나서 팔았는지 욕심 때문에 비싸게 주고 샀는지 뭐 이런 것들이 파악할 수 있고 또 고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이 많습니까? 또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만들어 놓은 정보가 많습니까? 다들 아시죠? 돈은 유한합니다. 압도적으로 부족하고 또 귀한 게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돈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우리는 모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현금을 투자하면은 훨씬 더 좋겠지만 뭐 대충 러프하게 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얼마 정도 먹었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로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의 투자를 할 때도 철저하게 계획한 대로 매수 버튼과 매도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내고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때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매매 일지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매일지를 왜 써야 하는 걸까요? 종목만 잘 고르면 매매일지 굳이 쓸 필요 없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매매일지를 작성하는 이유는 실패한 분석과 매매 방식을 지워나가고 또 성공했던 분석과 매매했던 케이스들을 체계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판단에 대한 확신의 크기가 커지겠죠. 이 확신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이 곧 그릇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릇이 뭐냐? 소위 말하는 부자의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투자는 왜 하는 겁니까? 자본 수익률을 누리기 위함이죠. 이 말은 곧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노린다는 것이고요. 이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복리 효과로 인해서 가능해집니다. 이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 수익의 재투자가 반복되어야 하는 거고요. 수익을 재투자하지 않으면 단리로 성장하고요. 재투자를 반복하면 복리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년 100%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사람이 100만 원을 가지고 3년간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수익을 재투자하지 않은 사람은 1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벌게 되는데요. 이걸 재투자한 사람은 100만 원이 800만 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장 차이가 나는 건데요.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투자를 한다기보다 일종의 노동을 지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매일지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확신의 크기가 투입할 수 있는 자본량의 크기를 정의하기 때문에 확신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매매일지를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관찰일지와 매매일지를 작성하자. 자, 관찰일지를 통해서 백그라운드를 구축하고 또 매매일지를 통해서 경험을 축적해야만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관찰일지에는 두 가지 파트가 모두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준비 단계에서 실시한 매크로 분석과 기본적 분석, 또 관찰 단계에서 실시한 기술적 분석의 결과를 모조리 기록을 해야 합니다. 매매일지에서는 모의 투자와 실전 투자에서 매수, 매도 버튼을 눌러서 실시한
모든 트레이딩의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실패한 분석과 매매 사례는 소거해 나가고 또 동시에 성공한 분석과 매매 사례는 체계화해야 한다고 했죠. 자, 이 모든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실력이 좋아지겠다, 그죠? 실력이 좋아지면 투자를 할 때 확신의 크기도 올라가고요. 확신의 크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투입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이 올라가면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관찰 일지와 매매 일지를 한 3개월 정도만 꾸준히 작성하셔도요.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뭐 1년 정도면은 대한민국의 박스피, 즉 횡보가 기본인 대한민국 시장에서 한 사이클을 한 두 바퀴 정도는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1년만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주변 지인들과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제법 주식을 잘하는 친구로 승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은 주식 공부의 큰 틀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영감을 얻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자세한 정보에 목마른 분들도 또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관찰 일지와 매매 일지를 잘 쓸 수 있도록 디테일을 하나하나씩 함께 공부해 볼 생각이고요. 정보들을 듣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두셔야겠죠. 제 채널이 워낙 지금 작다 보니까 그냥 나가시면은 다시 조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